약간 의심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고 녹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사기꾼은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겠죠. 이런 질문에는 되게 좀 멋있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부끄럽지만 오늘은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은 항상 최상이어야죠. 환자들한테 결과가 잘 나오려면 적어도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마지막 타이밍쯤 되면 이제 방금 끝내고 왔으니까 좀 진이 빠지긴 하죠. 주로 항상 치우고 있습니다. 뭔가를 치우면서 지냅니다. 제가 성격상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걸 잘 못 보는데 저랑 집사람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안 그랬는데 특히 우리 아들내미는 이제 방이 남자애들은 원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취미 생활을 별로 하는 게 없어서 가끔 자전거 타는 거 이외에는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우리 딸이 이제 걸그룹 좋아하니까 걸그룹 관련된 거 보고 있으면 똑같이 보고 항상 저한테 이렇게 약간 물어보거든요. 쟤 누군지 아냐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맞춰주고 최대한 좀 애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이외에는 제 성격상 맞는 거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촬영을 할 때나 환자를 볼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기 있는 카메라가 카메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똑같은 수술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결국 결과가 되게 다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리프팅을 하러 오신 분 중에서 리프팅이 아니고 지방 이식을 제가 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환자에게 맞는 수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결과가 동일한 수술에 이제 계획이 세워질 만한 환자들한테는 결국은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기억을 못 하셔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 의사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의심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고 녹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녹음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실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추호도 거짓이나 덧대거나 뭐 보태거나 빼거나 하는 거 없이 그렇게 환자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딱 한 단어로 하기는 어려운데요. 진짜 어른이 돼가고 있다,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사실은 애를 낳고 아빠가 되면서 좀 어른이 됐다라고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결혼을 해서도 사실 내가 어른이구나, 뭐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애들이 생기고 나서는 정말 아빠가 됐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이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정말 쟤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그냥 가족이 생기면서 생긴 어른의 느낌이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게요, 제가 개업을 하고 이제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근데 그게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여럿 있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환자한테만 집중하고 싶어서 그동안 개업을 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잘하는 직원들을 뽑아서 저는 환자한테만 집중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게 이게 어른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맨날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지낸 시간이 되게 없는데 아빠 항상 밖에서 뭔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저게 뭐였을까? 몰랐던 거가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런 의미에서 좀 어른이 돼가는 것 같다. 이런 게 어른이구나. 참 좋지는 않네. 우리 애들은 이런 거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거 되게 이런 질문에는 되게 좀 멋있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부끄럽지만 성형외과라고 하는 선택도 제 의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대를 들어간 것도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그냥 엄마 아빠가 성적 잘 나오니까 의대 가라 그래서 의대 갔고요. 원래는 저는 뭐 다른 과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거는 자신 있어서 항상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다 보니 성형외과 쪽에서 이제 너 성형외과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성형외과를 하게 됐죠.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던 것 때문에 성형외과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환자와 의사와의 그런 관계에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형수술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냥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수술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성형수술은 이 환자가 원하는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정말 잘 알아듣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까지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지만 성형외과 의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기가 처져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처져 보이지 않아서 볼륨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그 환자를 만족시켰다. 이런 게 사실 어찌 보면 성형외과의 되게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환자가 왔을 때 일단은 제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얼굴, 뭐 가슴 이런 살들, 그 살들이 갖고 있는 성질,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요거를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환자를 보고요. 그런 다음에 환자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열심히 듣고 열심히 생각을 하죠. 누구보다도 환자를 열심히 봤던 것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도 진단을 잘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단이 당연히 잘 되면 수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을 환자분들이 하시는데 그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결국은 이 사람이 수술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거이기는 한데요. 그 수술을 잘할 것 같은 거에 착해 보이는 거? 좀 사기 안 칠 것 같아 보이는 거? 좀 잘생겨 보이는 거?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근데 사실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몇 마디 나눠보고 눈빛을 마주쳐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심인지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지 아닌지를 대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 몇 마디, 눈빛 하나, 몸짓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꾼은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특별하게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각보다 알지 못하는 그 경로를 통해서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접하셨다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속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지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들만 해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선택들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 4, 5 성형외과에 있는 원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착합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나서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원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 없는 수술 권하지 않고요. 정말 꼭 필요한 거를 가장 작게 대신에 수술을 하고 나서 불편함이 최대한 없게,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전화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궁금해서거든요. 괜찮으신지. 일주일 후에 보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음날 뭐가 생겨서 그거를 다음날 빨리 알아채면 빨리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있다 라는 거가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기 3, 4, 5 성형외과입니다. 3, 4, 5 성형외과를 선택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